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뭉클함입니다. 오늘도 자랑스런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뭉클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은 바다, 호수, 습지 등의 물이 있는 곳을 매립하여 육지로 만드는 토목공사입니다. 주로 농업용지, 산업단지,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해안선의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간척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바다를 막고 그 안에 토사를 채워서 육지로 만드는 방식이고, 둘째, 물을 빼내어 바닥을 드러낸 후 사용 가능한 땅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간척사업으로는 서산 간척지, 새만금 간척지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간척사업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통적 농업 사회에서 고도 산업화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간척 기술을 도입했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간척 사업의 역사, 대표적 사례인 서산 간척지와 새만금 간척 사업,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주도한 유조선 공법에 대해 살펴보고 간척 사업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간척 사업의 시작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간척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도 농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바다를 메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간척 사업의 시작은 조선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왕들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간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때는 과학적인 농업 기술이 개발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농지를 확장하는 데 간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간척 사업은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평야지대에서 둑을 쌓아 물을 막고 농지를 만드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전통적 간척은 바다의 힘을 막고 그 자리를 인간의 땅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간척지들은 조선 왕조의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었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국가의 경제력을 키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간척 사업이 다시 활발해진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반도의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본국으로 쌀을 수출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 곳곳에서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일본의 간척 사업은 한국인의 이익보다는 식민지 경제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아픈 역사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경제 발전과 자급자족을 위해 다시 간척 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간척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농업 중심이었던 한국 경제가 산업화로 전환되는 데 있어 간척 사업은 필수적이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농지와 공업용지가 대규모로 개발되었습니다. 한국 간척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서산 간척지입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서산 간척 사업은 서해안의 갯벌을 메워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약 13,500헥타르의 농경지와 공업용지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서산 간척지는 처음에는 주로 농업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대산지구에 석유화학 단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척된 땅은 단순한 농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죠. 서산 간척지는 한국의 자급자족 능력을 높이면서도 농업과 공업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서산 간척지보다 더 큰 규모의 간척 사업은 바로 새만금 간척 사업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 지역의 서해안을 메워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건설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며 28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업용지와 118제곱킬로미터의 담수호가 조성되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농업용지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단지, 국제경제지구, 그리고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계획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한국의 간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은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해안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이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산 간척지와 새만금 간척 사업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면 그 성공 뒤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간척 사업의 방조제 건설에 있어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조선 공법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서산 간척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조제 건설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사용되지 않던 대형 유조선을 방조제의 기초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안해냈습니다. 유조선 내부를 모래와 흙으로 채워 방조제를 쌓는데 활용하는 방식이었죠. 이 공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방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조선 공법 덕분에 서산 간척지의 방조제는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완성되었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 같은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는 한국의 간척 사업 역사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리더십은 한국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간척 사업은 한국 사회와 경제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로 간척을 통해 확보된 농지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간척을 통해 확보된 농지들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여 한국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둘째로 간척지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로 활용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산 간척지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하였고 이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간척을 통해 확보된 토지는 도시 개발과 공업단지 조성에 활용되어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셋째로 간척 사업은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산 간척지나 새만금 간척 사업을 통해 기존의 해안가 어업에 의존하던 지역들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농지와 공업용지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얻게 되었죠. 물론 간척 사업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았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간척 사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염분화 문제로 인해 간척지 농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간척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방조제 설계나 수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간척 사업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친환경 간척 사업이 미래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세계적인 간척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간척 사업은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